이른 아침, 한 남자가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그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50년이 넘는 세월, 2번의 죽음, 그리고 3번의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 역전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에게 하늘이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한 진짜 기록입니다. 그의 이름은 재석. 평범한 이름, 평범한 사람. 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버티고 있는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1997년 겨울 그날. 1997년 12월. 대한민국 전체가 얼어붙던 그 겨울. 재석은 작은 기계 판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해봐야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꿈을 키우는 성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계약 잘 됐어. 애들 학원비 걱정 안 해도 돼. 아내는 그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하나로 모든 걸 응원했죠. 그런데 그날 1997년 12월 3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거래처가 문 닫았습니다. 입금이 안 됩니다. 어음이 부도났습니다. 전화를 끊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석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계산기만 두드렸죠. 자산 0원, 부채 3억 2천만 원.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조차 막혔습니다. 새벽 4시.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재석은 그제야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요. 그 한마디에 재석은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자가 우는 소리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 후로 석 달. 집에는 매일 독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석 씨, 언제 갚을 겁니까? 이번 주까지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큰딸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요? 재석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최대한 밝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그 밤 재석은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서.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무능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재석은 그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했다. 재석은 새벽 5시 일어나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남은 재고를 팔러 다녔고 밤에는 다시 택시를 몰았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 3시간. 제게 숨 쉴 수 있는 이 아침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이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조용히 뒷짐을 걷어주었습니다. 2딸과 막내 아들은 아직 세상이 뭔지 잘 몰랐지만 아빠가 힘들다는 건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막내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파이팅! 작은 주먹을 쥐고 웃는 아들. 재석은 그 모습에 나는 쓰러지면 안 되는구나 라고 다짐했습니다. IMF 위기를 버텨낸 지 5년. 재석은 51살이 되었습니다. 빚은 아직 2억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내는 여전히 조용히 옆에서 그를 지켜주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재석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죠. 그냥 피곤한 거겠지. 하지만 아내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피곤이 아니라는 걸. 여보, 병원 가봐요. 재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병원비 아까워. 하지만 아내는 고집했습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우리 다 끝나요. 제발 병원 가요. 재석은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며칠 뒤, 재석은 병원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재석 씨 안으로 들어오세요. 진료실 문이 닫혔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석 씨. 급성 골수성 백혈병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백혈병입니다. 즉시 입원하셔야 합니다. 재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백혈병. 그게 혈액암이잖아. 그날 밤 재석은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망만 가득했죠. 하지만 이내 재석은 자신의 생각을 고쳐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지금까지도 살려주셨잖아. 이번에도 살려주실 거야. 재석은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석은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큰딸 은지, 둘째 딸 서연, 막내 아들 준호, 그리고 아내. 얘들아, 그리고 여보. 내가 할 말이 있어. 아내는 이미 알고 있는 듯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병에 걸렸어. 백혈병이라는 병이야.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게 암이잖아요. 재석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빠 안 죽어.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 준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아프지 마. 재석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안 아파.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는 강해. 아내는 조용히 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의 온기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당신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재석은 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항암 치료 1차. 주사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재석은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무서웠죠. 나 정말 죽는 건가? 하지만 매일 아침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여보, 미역국 끓여왔어요. 조금만 드세요. 재석은 토할 것 같았지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아내가 해준 음식이니까. 육아이들의 편지. 항암 치료 3개월째 되던 날, 재석은 베개 밑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은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아빠. 아빠는 우리 가족의 영웅이에요. 아빠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아빠 사랑해요. 재석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 서연이가 쓴 편지. 아빠, 저 요즘 기도 열심히 해요. 아빠가 빨리 나으면 제가 용돈 모아서 아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힘내세요. 그리고 막내 준호. 아직 글씨가 서툰 준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빠가 웃고 있는 그림. 그리고 아빠 파이팅. 재석은 그 편지들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기적 같은 회복. 6개월간의 항암 치료.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재석 씨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적이에요. 재석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퇴원하는 날, 가족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아내는 재석을 꽉 안았습니다. 말없이. 아이들은 아빠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아빠가 돌아왔다. 재석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백혈병을 이겨낸 지 8년. 재석은 58살이 되었습니다. 빚은 거의 다 갚았고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좀 살만해졌죠?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석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좀 숨통이 트이네. 하지만 세상은 또다시 그를 시험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설마. 재석은 불길한 예감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재석 씨 직장암 1기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재석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나님, 왜 또 저에게?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재석은 이미 한 번 죽음 앞에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저 이번에도 이겨낼 겁니다. 의사는 재석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수술 전날 밤, 재석은 병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재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무서워. 왜냐하면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아내는 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강해졌어요. 재석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말 안 한 것 같은데.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포기했을 거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여보.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석은 천장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2번씩이나 이런 병을 겪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무언가 하라고 살려주신다는 걸. 이번에도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8시간의 수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암 조직 모두 제거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석이 깨어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뜬 재석은 침대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을 봤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얼굴엔 안도감이 가득했죠. 재석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 또 살았구나. 재석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2번의 큰 병을 이겨냈지만 생활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재석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2번이나 살려주셨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강해졌어. 어느 토요일 저녁, 재석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산책 갈까? 아내는 놀랐습니다. 산책? 당신이? 재석은 웃었습니다. 응. 요즘 깨달았어. 행복은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에 있더라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응? 나 정말 당신 만나서 행복해. 힘들 때도 많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아내는 재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요, 여보. 당신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노을을 보며 걸었습니다. 큰딸 은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빠, 제가 첫 월급 받았어요. 은지는 아버지에게 작은 지갑을 선물했습니다. 아빠, 이거 쓰세요. 재석은 그 지갑을 받아들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 둘째 서연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아빠, 저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요. 아빠처럼 힘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재석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아빠가 응원할게. 막내 준호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아빠, 제가 작곡한 노래 들어볼래요? 재석은 아들의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재능 있구나.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재석이 60살이 되던 해 또다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젊은 경쟁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시장은 점점 좁아졌죠. 여보, 이번 달 매출이 너무 안 좋아. 아내는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또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오, 하루하루 감사하며. 재석은 매일 아침 1. 아침 햇살 2.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3. 건강한 몸 4. 아이들의 전화 5. 숨 쉬는 이 순간.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삶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재석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제게 이 하루를 주셔서, 제게 가족을 주셔서, 제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저녁, 재석은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채널, 시니어 감동 사연. 한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재석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유튜브를. 하지만 아내가 응원했습니다. 여보, 한번 해봐요. 당신 이야기는 정말 값진 거예요. 재석은 용기를 냈습니다. 제목 백혈병과 직장암을 이겨낸 한 남자의 이야기.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담겨 있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후, 이제 됐나? 12일째 되는 날. 처음 11일 동안 조회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재석은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2일째 되는 날. 댓글 알림이 왔습니다. 아저씨 이야기 듣고 새벽에 울었습니다. 저도 지금 암 투병 중인데 아저씨 덕분에 힘이 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재석은 그 댓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그날부터 재석은 매일 영상을 올렸습니다. 재석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IMF 시절 하루 3시간 자며 버틴 이야기. 아내의 조용한 응원이 나를 살렸습니다. 2번의 암을 이겨낸 감사의 기록. 조회수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100, 500, 1000. 댓글도 하나둘 달렸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오늘도 버팁니다. 이 이야기 듣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석은 매일 아침 그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제 친구가 아빠 유튜브 봤대요. 진짜 감동적이었대요. 서연도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 아빠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이렇게 멋진 일 하고 계셨네요. 준호도 전화했습니다. 아빠, 저 아빠 영상에 배경음악 만들어 드릴게요. 재석은 가족들의 응원에 더욱 힘이 났습니다. 그래, 나 잘하고 있는 거구나.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구독자는 5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재석 씨죠? 저는 기업 대표 김상민입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 재석은 당황했습니다. 예? 저를요? 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주일 후, 재석은 강남의 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상민 대표는 60대 초반의 신사였습니다. 재석 씨 영상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김 대표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한때 큰 병을 겪었고 사업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석 씨, 제 회사에서 감동 콘텐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석 씨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석은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네. 당신만큼 진심을 담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석은 김 대표의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감동 스토리 콘텐츠 제작, 시니어 대상 힐링 프로그램, 재석의 경험과 이야기가 사업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런 진짜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감동적이에요. 6개월 만에 사업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기적 같은 성공. 3년이 지났습니다. 재석은 이제 65살. 그가 만든 콘텐츠 회사는 연매출 100억 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50만 명.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재석 씨, 우리 직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재석은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사업이 안정되던 어느 날, 재석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아내는 놀랐습니다. 여행? 어디로요? 유럽. 평생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요? 응. 당신이 평생 나를 지켜줬잖아. 이제 내가 당신 꿈 이뤄줄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5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재석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평생 고마웠어. 아내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야말로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재석은 성공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찾는 것. IMF 때 자신에게 일거리를 준 김 사장님, 병원비를 몰래 내준 이웃 할머니, 택시 운전 시절 밥을 사준 손님들. 재석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재석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받은 은혜, 이제라도 갚고 싶습니다. 김 사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 이렇게 성공했구만. 정말 자랑스럽네. 재석은 옛 동네를 찾았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밥을 주고 병원비를 대준 이웃 할머니. 할머니, 저예요. 재석이요. 할머니는 재석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재석이가 이렇게 건강해졌구만. 재석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감사했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굶었을 거예요. 재석은 할머니께 요양원 비용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할머니는 재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재석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 한 달에 10명씩 재석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백혈병 환자 치료비, 직장암 환자 수술비, 가난한 가정의 생활비. 재석은 매달 자신의 수익 중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재석은 특히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도왔습니다. 재석 희망 장학금. 매년 100명의 청년에게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날, 한 청년이 재석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 이제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재석은 그 청년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은지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단에서 함께 일했죠. 아빠, 오늘 어려운 가정 5곳 방문했어요. 서연은 상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사람들 돕고 싶어요. 준호는 음악으로 봉사했습니다. 요양원과 병원을 다니며 위로의 노래를 불렀죠. 재석은 아이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컸구나. 사업이 안정되고 나눔의 일도 궤도에 오른 어느 날 재석은 70살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재석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시골로 내려갈까? 아내는 재석을 바라봤습니다. 시골? 응.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사업도 안정됐잖아. 이제는 우리 둘이 조용히 살고 싶어.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강원도 작은 마을. 3개월 후 재석과 아내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아담한 한옥. 마당에는 텃밭. 뒤편으로는 산. 여보, 여기 참 좋다. 재석은 마당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텃밭을 가꾸며 재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꿨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 호박. 여보, 오이 땄어요. 아내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정말 크게 자랐네. 두 사람은 함께 채소를 수확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참 좋네요. 그러게.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저녁이면 재석은 마루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인생 회고록. 50년 넘게 살아온 이야기를 천천히 기록했습니다. IMF 시절 눈물, 백혈병과의 싸움, 직장암 수술, 가족들의 사랑, 기적 같은 회복, 사업의 성공, 나눔의 기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재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은지의 아들 민준이, 서연의 딸 서윤이. 할아버지, 저 왔어요. 재석은 손주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 보고 싶었지? 네. 할아버지 밭에서 토마토 따고 싶어요. 재석은 손주들과 함께 텃밭을 돌아다녔습니다. 민준아, 이 토마토는 할아버지가 정성껏 키운 거야. 우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재석은 손주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화로운 날을 살 수 있게 되다니. 재석은 시골에서도 나눔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경로당의 쌀기부, 어려운 이웃 도시락 나눔, 아이들에게 장학금 지원. 재석 씨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받은 게 더 많은걸요. 마을 사람들은 재석 부부를 사랑했습니다. 저 양반 참 좋은 사람이야. 서울서 성공했는데도 겸손하더라고. 저녁이면 재석과 아내는 손을 잡고 마을 뒷산을 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참 멀리도 왔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재석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저도요, 여보. 당신과 함께한 50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응? 나 정말 행복해. 저도요. 밤이 되면 재석은 마당에 나가 별을 봅니다. 제 인생 돌아보니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이 저를 성장시켰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이 저를 겸손하게 했고, 넘어짐도 있었지만 그 넘어짐이 저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당신이 주신 이 평화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가득합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재석은 마을 작은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 평화로운 풍경, 목사님의 설교, 70년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IMF 시절의 절망, 백혈병과의 사투, 직장암 수술대, 가난과 눈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시골에서 감사하며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알겠습니다. 제게 2번의 기회를 주신 이유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화로운 노후를 주셔서 남은 생도 오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재석은 아내와 손을 잡고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들판에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멀리도 왔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재석은 웃었습니다. 그러게. 힘들었지만 이 길이 맞았어. 감사하며 살아요. 그래. 평생 그렇게 살자. 2 사람은 그렇게 마을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손을 꽉 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재석의 이야기는 이렇게 평화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작은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을 맞이하고 이웃들과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가득합니다. 70년을 살아오며 겪은 모든 고난, 모든 눈물, 모든 아픔이 결국은 이 평화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재석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에게 하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리고 그 응답이 결국 어떤 평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평화가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2번째 봄, 그리고 평화로운 가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마을 뒷산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는 재석 부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의 어깨에 기댑니다. 여보, 행복해요. 나도. 바람이 불어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립니다. 2번째 봄, 그리고 평화로운 가을입니다.